아내가 정말 괜찮은 건지 물어봐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모든 게 다 저한테 몰려오는데 애 키우면 어쩔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다. 언제 다시 직장인을 복귀해야 돼요? 내년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병호님 내년 6월에 화산 터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천할게요. 20년째 설거지를 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요즘 저는 설거지가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요. 가끔씩 20대가 된 딸을 시키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애가 뭘 할 줄 아냐 그러면서 못 시키게 하십니다. 딸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수원에서 오셨대요. 어디 계세요? 우리 여성분은 50대시고 딸은 22살이고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80대, 선생님은 50대, 네. 딸은 22. 네. 그럼 선생님은 언제부터 설거지를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그전에는 엄마가 하지 마라. 네, 한 번도 안 시키셨어요. 어머니가 다. 그러면은 선생님 선생님,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큰 돈은 없을지언정 최소한의 양심,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좀 있으면 좋거든요. 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는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다 하고 결혼하고서부터 했는데 왜 20대 딸한테는 시키신 거예요? 설거지 너무 하기 싫어서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더 전에는 하기 안 싫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 들어? 좀 50대 들고 나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생각하게 된 게 체력이 떨어지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러니까 몸이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컨디션을. 내 몸이 막 팔팔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예. 그쵸? 예, 약간 우울감도 많이 있고 맞아, 생기고 맞아, 하니까 다 하기 싫고 맞아. 예, 더군다나 설거지는 더더욱 하기 싫고. 맞아. 그래도 선생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양심. 저도 그 뇌신경센터 좀 다녔잖아요. 알츠하이머 검사 받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뇌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뭐 하기가 싫어. 맞아요. 근데 아침마다 패널 같으시네요, 선생님.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맞아 하기가 싫어. 그럼 딸은 야 네가 좀 해라, 엄마 좀 힘들다 라고 하니까 22살 된 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좀 이따 할게 하고 안 해요. 좀 이따 할게, 엄마 갱년기 끝나면 할게.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침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다음날 일어나니까. 근데 또 엄마 힘든 게 안 보이는 나이가 있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인데 남편들이 처음에는 결혼할 때 뭐 보고 결혼해요? 그 여자 얼굴 보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얼굴 보고 결혼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게 있어요. 힘든 모습. 그거 보일 때는 진짜 이제 부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얼굴 보고 결혼하는 건 동거.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부가 되는 건 그 사람 막 이렇게 손 거칠어진 게 보인다든지 뭔가 이렇게 지친 모습이 보인다든지 세월의 시간이 보인다든지 그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부부가 된 거죠. 선생님은 엄마의 그런 모습이 몇 살 때부터 보였어요? 최근에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양심을 좀 가져라. 무슨 정신을 회복해라가 아니라 양심을 가져. 제가 동생인 같은데 저 지라고 할게요. 지가 양심을 좀 가져야 된다. 지는 50이 넘어서 엄마가 보였는데 지금 딸은 22살인데 그건 아니다. 엄마의 어떤 모습이 보이던가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하시는데 이제 혼자 되시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외롭게 하시는 건 이제 그런 모습.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막 설거지를 되게 이제 맏며느리셔서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힘든 거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했고 그냥 했는데 제가 이제 이날 좀 중년이 돼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머니도 하기 싫었을 때가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시골집은 싱크대에서 설거지 안 하고 수도가에서 앉아서 설거지하는 거 있어요. 허리에 제일 안 좋은 자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이번에 4년째 제사 지내는데 형수님이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형이 자고 있으니까 형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연병할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엄마 형수도 60 중반인데 무슨 연병할년이라고 욕을 해. 이제 엄마는 이제 평생을 그렇게 했잖아요. 1년에 제사 7번. 제사 한 번 지내면 설거지 양 아시죠? 감사합니다. 3시간 걸리는 출퇴근입니다. 잦은 야근으로 육아는커녕 간단한 설거지도 못 도와주고 있는 남편입니다. 9개월 된 아이의 독박 육아부터 모든 집안일은 아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회사 이직도 쉽지 않고 새로운 부서에 적응하느라 퇴근 시간도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 해놓을 수 있는 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은 없는데 이러다가 아내가 곧 폭발하지 않을까. 이미 폭발 몇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얻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내가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선생님이 지금 와이프하고 사시는데 제가 지금 와이프 처음 만나는 여자인데 제가 물어도 봐야 되고 좀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거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우리 선생님 계시구나. 3시간이면 진짜 너무 많은 건데 그렇죠? 네네. 야근도 잦으시고 어떤 일이십니까? 장비 만드는 쪽에 있고요. 네, 보통 요즘에 부서 이동이 있었어가지고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정도에 퇴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선생님보다 위에 리더들이 계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리더신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 다른데 위에도 위에 있고.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후배들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좀 리더로서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아내가 지금 폭발하기 전이니까 장비는 니들끼리 오늘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다면은 후배분들은 흔쾌히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것도 몇 번 이미 써먹어서 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후배들은 이해하시고 사장님은 잘라버리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10시. 아유, 10시에 퇴근이요. 그럼 집에 오면은 거의 11시, 12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설거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고 아내분은 주무시는 상황입니까? 한 90%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요. 좀 늦게 아기 잘 때 밥을 먹는 거는 이제 치우지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만 다음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이거 12시에 와서 치우고 잘게 그렇게 말하면 아내분이 아우, 자기도 힘든데 뭘 설거지를 해, 그냥 들어와,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뭐라고 해요? 애 깬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애 깨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나 진짜 다시 애 깨면 너무 힘들어. 덜그럭 소리 내지 마. 나 지금 날카로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시고 싶어도 달그락 소리 나면 애가 깨면 또 울고 거기서 또 30분 1시간 그러면은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주무시는 거네요. 네. 그럼 아내분도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표현은 안 해서 네. 제 생각이긴 한 것 같은데 네. 네, 요거는 아내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남한테 그거를? 저는 지금 선생님 아내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묻기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 기회에 친해지면 되죠. 뭐. 자,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아내분은 유병호님이 물어달라고 하거든요. 유병호님은 선생님 아이의 아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대화를 많이 해서 크게 싸운 적은 없는데 아내가 좀 참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저러다가 화산 폭발하듯이 한번 확 근데 그 기운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은 화산이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유황 냄새도 나고 그런 걸 유황 냄새를 몇 번 맡으신 거죠,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12시에 유황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애깨니까 그냥 들어와. 그때 유황 냄새를 맡고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니까 터지진 않았지만 터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느끼신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 아내분 괜찮으셔서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좀 모두를 위해서 좀 참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모두를 위해서 참는 거가 맞죠. 근데 일단 상황이 3시간 출근 출퇴근이 3시간이고 거기서 또 야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게 친정 어머니 아버지일 수밖에 없고 뭐 제 친구일 수밖에 없고 시댁 같은 경우에는 수원 쪽이거든요. 저희 집은 동대문이고 그러니까 또 오시기도 또 그렇고 막 이러니까 모든 게 다 저한테 몰려오는데 근데 지금 제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지금은 그나마 좀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있는 상태로 좀 지나가는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일지 사실 잘 모르겠고 직장 일을 언제 다시 직장 일을 복귀해야 돼요? 아마 내년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병호님 내년 6월에 화산 터집니다.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유병호님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이 알고 싶어하는 걸 제가 그분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내년 6월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내년 6월 말씀드리고요. 네, 더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폭발을 몇 번을 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해보면 저의 상황을 앞서서 해본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은 대답들만 하더라고요. 어떤 대답이요? 애 키우면 어쩔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다. 지금 아이가 그럼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하나를 더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쁜데 걸려요. 아이를 또 낳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12시에 지금 와가지고 막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를 또 낳는 힘이 또 알겠습니다. 일단 유병호님 내년 6월에 삼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 6월인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천할게요. 맞아요. 그 선배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잖아요. 근데 일반 그릇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릇은 돌아댕겨요. 돌아댕겨 막 계속. 깨지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더 잘하려는 엄마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뭐 깨지면 지도 뭐 대급박 깨지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은 이게 덜 그런데 더 잘하려고 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막 계속 쌓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애한테 또 폭발할 수도 있고 엄마가 이 새끼 한두 번 말할 때 들어! 그럼 또 이제 애들은 또 클수록 새 엄마를 원하거든요. 지금 많은 애들이 새 엄마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야. 허무하고 억울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쩜 이래. 근데 그나마 지금 남편분은 그런 걸 많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서 그렇지 또 그런 거 이해 못하는 남자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렇지 자기야 너무 힘들지 막 이러면 되는데 우리 엄마는 6 키웠어 막 그런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화가 나. 그러면 더 매콤한 게 땡겨. 애가 자면 화가 나니까 맥주 씨앗이 해가지고 하나 마실까? 그래야 잠이 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항상 냉장고 안에 소주 하나랑 맥주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남편이 뭐 이렇게 술이 있어. 자기야, 요리할 때 쓰는 거야. 요리할 때. 요리할 때 내가 마시면서 요리를 하는 거야, 자기야. 막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아이를 키우는 거는 진짜 여성들이 힘들거든요. 또 부부싸움도 또 해요. 어쩔 수 없어. 안 싸우던 사람들도 애로 제일 많이 싸워요. 부부가 직접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막 싸우는 경우는 벌써 이혼했어. 근데 자기네끼리는 안 싸우는데 애 문제로 싸워. 그래가지고 이제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너무 잘 키우고 너무 좋은 엄마, 슈퍼맘이 되려고 하는 거에서 30%만은 양보하자.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 셋째가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첫째에서 이미 엄마가 그걸 느껴버린 거야. 안 돼. 이 새끼 지혜비 닮은 놈 새끼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럼 이제 둘째, 셋째에서는 그게 없어져 버려. 그래 니들끼리 그냥 커. 엄마 몰라. 엄마 필라테스 하러 가야 돼.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애들이 더 잘 돼버려. 그리고 첫째 애들이 갖는 희한한 강박이 좀 있더라고요. 부담감. 왜? 엄마가 좀 그걸 줬으니까. 너 첫째야.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잘 돼야지 네 동생들 다 따라서 하는 거야. 저 첫째가 안 돼도 둘째가 잘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뭔 2살 차이인데 사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2살 차이 뭐 맨날 첫째 막. 그 첫째 애들이 좀 이러더라.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하고 눈치 보고 이상한 책임감이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한 70점짜리 엄마만 되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100점짜리 해주려는 엄마가 어떤 엄마냐? 자기가 너무 못 받은 엄마가 있어. 내가 부모의 그거를 나 조금만 받았으면 나 좋았을 텐데 나 그거 너무 결핍되게 자랐어. 그래서 나는 내 애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해주고 싶어. 내가 그때 못 받았으니까. 근데 돌이켜보세요. 그거 못 받았는데도 대부분 다 그냥 잘하고 살아요, 우리 애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저는 살짝 애들한테 결핍을 줘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애한테 몰빵하지 말자. 그리고 그 비중을 누구한테 오히려 갖고 오자? 나 자신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남는다면 남편하고. 내년 6월에 큰 삼재를 겪을 유명호님과 아내에게 물어볼 것을 외간 남자에게 물어봐 달라고 질문하는 유명호님에게 조금 고를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마음이 너끈해지잖아요. 그러면 둘째 가져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얘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얘도 힘든데 둘째까지 나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몸도 쪼이고 정신도 쪼이고 남편도 목도 쪼이고. 그러면 이제 남편도 눈치 보게 되고. 그럼 집에 오면 불편하고 미안하고. 그러면 야근을 새벽 2시까지 하게 되고 기계를 새벽 4시까지 만들게 되고. 그럴 수 있다. 뭐 얼추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유명호님이 아내분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아내분 보시면은 부끄러우니까 저 감독님 아내분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처제예요? 이거 나중에 영상 메시지 큰 추억이 될 겁니다. 아내분 평상시 호칭 뭐라고 하세요? 지혜 씨라고 합니다. 지혜 씨? 네.
근데 약간 사랑과 두려움이 느껴지네요. 조금 지혜 씨. 떨리네요. 지혜 씨. 자, 지혜 씨에게. 사랑하는 제시, 우리가 결혼도 조금 늦게 했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했는데 남은 시간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앞으로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고 지금처럼 표현도 많이 하고 재밌게 즐겁게 살자. 나도 지금 부족한 부분들 더 잘하고 노력하고 만족은 못하겠지만 나도 70점 이상이 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많이 많이 사랑한다. 구제.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남자고 남편도 남자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 아무리 내가 내 친구가 좋아요. 이 친구 좋아하는 친구야. 같이 어울리는 친구야. 근데 내 누나나 내 여동생을 만나면 엄청 화를 내는 관계가 있어요. 자기 친구인데. 근데 남편분이 아까 딱 영상 메시지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여동생이라고 하면 내 여동생이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빠, 친정 오빠 같은 느낌으로서의 그런 게 좀 이제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50이 넘으니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귀해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능력 있고 그런 남자들 뭐 어디 있겠죠. 근데 딱 그렇게 말을 할 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지혜 씨 이렇게 하는데 지혜 씨 눈물을 가지고 하늘도 우릴 축복하자. 결혼 너무 잘하시네. 보기 좋고 너무 부럽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내년 6월은 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